톡톡톡 여는 세상 진행 MC 박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톡 여는 세상은 정의당 시민정치위원회에서 제작되는 방송인데요. 오늘은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덧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주기가 됐습니다. 저는 세월호 얘기하면은 가슴이 많이 뭉클한데요. 제가 이 정도인데 우리 유가족 분들은 또 어떠실지 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톡 여는 세상에서는 우리 세월호 참사의 우리 희생 유가족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4.16 가족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24번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희 가족들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무척 반갑고 기쁘고 심지어는 설레기까지 합니다. 벌써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다 됐습니다. 참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저희 모든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헌신을 다하며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께서는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싸워왔는지,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정말 우리 유가족들, 피해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또 무엇을 요구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약 한 석 달 만에 이제 국회 정치권에서 이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2014년 7월부터 저희 가족들은 국회에서 또 청운동에서 또 광화문에서 거리 노숙을 하면서 힘있게 외쳐왔는데요. 그때 외쳤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그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특별조사위원회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만든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국가기구를 설립하고 그 국가조사기구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고 하는 사법권한을 가지고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는 거부가 되었고 그 대신 특별검사,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받아들여서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죠. 그 이후에 저희들은 특히 이 정치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비록 미흡한 특별법이지만 그 정치적인 합의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믿어왔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2년이 다 되는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보면 특별법에 있는 조항도 지키지 않았고 또 그 특별법을 만들기까지 함께 논의하면서 합의했던 사항들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벌써 작년 1년 전 참사 1주기 때였는데 그때 정부에서는 이 특별법을 보조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 때 그 시행령에 특별법의 원래 취지를 완전히 위배하는, 특별법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만들었었죠. 그에 따라서 특히 이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정부 공무원으로 배치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조직도 축소를 시키고 또 그 활동 자체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시행령을 만들었었죠. 그것을 저희들이 줄기차게 반대를 해왔고 그 결과 약간 수정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저희가 우려했던 이 특별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시행령으로 특별조사위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특히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 방해를 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고요. 특히 청와대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그 위기 관리 대응 시스템이 어땠는가를 점검하자고 하는 조사 과제 앞에서 그것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루머를 여당 추천위원들이 먼저 제기하면서 특조위는 파행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해양수산부에서 비밀리에 만든 그 문건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문건에서는 대통령, 특히 청와대에 대한 조사가 가결이 될 경우 여당 추천위원들은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사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 지시사항에 따라서 여당 추천위원들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5년 가을부터는 17명의 조사위원 가운데 4명 그리고 5명의 여당 추천위원들이 빠져나가서 공석이 되어버렸죠. 예산 또한 특조위에서 올린 예산 가운데 약 70% 정도를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특별조사기구에서 올리는 예산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거의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마치 특별조사위원회 위에 해양수산부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했는지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삭감을 해버렸죠. 그럼 결국엔 이 특별조사위의 지금 상황은 실질적으로 조사 활동을 한 게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런데 벌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은 끝난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 정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도 6월까지밖에 책정을 안 해놓고 6월까지 예산도 70% 이상을 삭감을 시키는 상황이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이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자,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조위를 만들자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어떠한 조사, 수사, 재판 결과가 나오든 그런 결과를 내오기까지 얼마나 공신력이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 그런 절차를 밟았느냐. 국민들은 물론이고 저희 피해자와 또 유가족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조사의 과정을 밟아왔느냐. 그것을 보장을 해달라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특별법을 만들려는 취지였죠. 시행령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도 그런 공정한 조사 절차를 방해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여당과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예산과 기한 문제, 직원 채용 문제로 끊임없이 방해할 때에도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항의를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저희들은 새롭게 주장을 합니다.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검을 수용하라라는 주장을 국회에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을 보장하라. 조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한을 보장을 하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세월호 선체 인양 후 특조위가 조사를 개시하고 그 이후에 6개월을 보장을 해달라는 것이 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예산 역시 특조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부에서는 집행을 해라라는 것이 요구 사항이고요. 또 하나 이번 개정안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워낙 정부 여당에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방해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되겠다.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만일 또 어느 누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다고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해달라 하는 것이 두 번째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특별법 개정안과 별도로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특검 수용 문제인데요. 이 특검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요구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이었죠. 그것은 이미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저희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치적으로 사인도 했고 합의문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특조위에서 특검을 요청을 하니까 국회에서는 특히 여당에서는 이것이 마치 정치 공세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번 특검의 대상은 해경 청장을 비롯한 해경 수뇌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정치 공세인 것처럼 호도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가족들은 또다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참사 2주기입니다. 참사 2주기 슬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을 벗어나서 저희 가족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더 길게 오랫동안 함께 외치고 행동하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슬픈 감정을 넘어서서 함께 즐겁게 또 때로는 신나게 그리고 또 때로는 비장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번 2주기가 지나고 세월호 선체가 인양이 되고 나면 아마 대한민국 정부 또 정치권 또 이 사회 일각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세월호 참사를 잊자, 그만하자 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시도가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배도 인양했고 미수습자도 다 찾았고 그런 마당에 뭘 더 바랄 것이 있느냐, 아마 이런 여론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부와 이 사회 일각에서는 애를 쓸 겁니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해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왜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않았고 참사 이후에 이 정부가 피해자와 이 사회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낱낱이 밝혀내는 것.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만 아직 유가족이지 않은 아직 가족을 잃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희와 같은 이 힘든 길을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 유가족들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지막 참사의 피해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후에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와 같은 고통과 서러움과 외로움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세월호 참사를 예은이 아빠의 일로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일로 여기시고 함께, 저희들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가 원할 겁니다. 내 아이와 내 가족과 안전하게, 행복하게, 오랫동안 함께 살고 싶은 것,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그런 소박한 바람조차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를 바꾸지 않는 이상 세월호 참사 304명의 희생은 헛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아직 살아있는 우리들의 죄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분의 미수습자들, 곧 세월호가 인양이 되면 가장 먼저 그분들을 모두 모셔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분들을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 아직 살아있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도리이고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것부터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